내년 중반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40원에 육박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관 3명이 비무장 용의자 1명을 과도하게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도로 위에 자신의 아들을 세운 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한 아버지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젊은 층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웬디스에서 음식을 먹은 22명이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햄버거에 들어간 상추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년 중반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가 나을 거라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포드사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3,000명을 줄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예상에 넷플릭스 등의 IT와 월마트 등의 유통업체에 이어 자동차 업체까지 구조조정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탄탄한 고용 지표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문가의 70% 이상은 내년 중반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9%는 이미 침체라고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도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해가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강력한 긴축으로 경기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The Federal Reserve is fully committed to bringing it down, restoring price stability, and I believe that we have the tools, and I know we have the commitment to get this done.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격은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현지 시각 22일 109에 육박하며 지난달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값이 2001년 이후 가장 비싸진 건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그래도 믿을 안전 자산은 미국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이나 코로나19 봉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보다 미국 경제가 낫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2% 안팎씩 급락 마감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달러화 초강세 여파는 달러 빚 많이 낸 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에게 가장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40원에 육박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원 가까이 급등하며 1달러에 1,339원 80전에 거래됐습니다. 장중한 때 1,340원을 넘기도 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환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1달러에 1,400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주재원들은 월급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는 핵 보유를 전제로 협상할 뜻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대북 제안을 거부하면서 핵을 국가 자체, 즉 국채로 규정하고 절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 대북 제안을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내놓은 반응입니다. We're not going to get into a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the bold or the ambitious plan. 그러면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 접근 방식에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We believe it is incumbent on the DPRK to respond and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knowing that, believing that we can achieve progress towards what is a collective goal. 반면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에 주력하는 한 한미일 세 나라를 비롯한 동맹들과 함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 대금 등 대이란 제재는 최종 타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와 달리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낮 애틀랜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여성 용의자를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쇼핑센터가 밀집한 미드타운 지역에 자리한 한 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최초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후 1명이 추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받고 용의자를 추격했으며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권총 한 정이 증거로 수집됐습니다. 지역 언론은 용의자가 특정 인물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녹화된 CCTV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관 3명이 비무장 용의자 1명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경관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 3명이 용의자 1명을 두고 마구 폭행합니다. 1명은 얼굴에 주먹질을, 또 다른 경관은 무릎으로 계속 가격하며 공격합니다. 얼굴을 때리던 경찰은 용의자의 머리를 들어 땅바닥에 내리칩니다. 촬영을 시도하던 목격자가 멈추라고 소리치자 되레 경찰들은 목격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합니다. 지난 일요일 아칸소의 작은 마을 멀버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은 27세의 랜달 우스터로 알려졌는데 그는 당시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하다 직원 얼굴에 침을 뱉으며 흉기로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스터가 처음엔 흉기를 건네주는 등 협조적이었지만 이내 경찰을 공격해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우스터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거칠게 제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게 폭행당한 우스터는 체포저항, 2급 구타, 테러 위협, 무단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체포돼 수감됐으며 오늘 $15,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폭행을 가한 3명의 경찰은 카운티 셰리프 2명과 멀버리 시경찰 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This is not what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represents. It's not the proper response, and they will be reviewed and appropriate action taken consistent with what the investigation we learned from that and what the results are. 이번 사건은 연방 법무부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영상은 현재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한 백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Hey, dude, stop. Stop. Hey, sir. Sir. Sit down over here. Hey, what's going on? 약에 취한 듯 지시에 따르지 않는 남성. 주먹을 쥔 양손을 들어올리며 경관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수차례 진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다가가는 남성.
위협을 느낀 경관이 허리춤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달려드는 남성을 향해 쐈고 온몸이 경직된 남성은 나무 토막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후 남성은 후두부에 큰 타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조사 중이며 경관의 비살상 무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내부 조사 중입니다. Department policy defines any force option which results in an injury requiring hospitalization as a categorical use of force. In accordance with that policy, LAPD's Force Investigation Division assumed investigative responsibility for this incident upon learning of the hospitalization. 테이저건은 현재 미국 내 18,000개 경찰국 대부분이 비살상 진압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 총격 사살 등 과잉 대응 비난이 커지면서 테이저건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났는데 여전히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용과 달리 엄격한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높고 자칫 오발됐을 경우 경관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마다 타격을 입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종종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가주 대학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으로 숨진 사람은 최소 5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도로에 자신의 아들을 세운 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한 아버지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길에서 30마일이 넘는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운전대 위로 얼핏 보이는 도로에는 저 멀리 한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며 멈춰섭니다. 이때 운전자 옆으로 지나가는 아이는 바로 운전자의 11살 난 아들입니다. Did you get that whole clip? Okay.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자동차 판매업자 카마인 쿠바니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의 안전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아들을 상대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쿠바니는 또 다른 실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낮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들은 똑같이 도로 한복판에 스마트폰을 들고 서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하겠다며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위험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이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대중들이 스스로 차량 기술을 시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차량 기술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9월 5일부터 기존 $12,000에서 $15,000로 25%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해 젊은 층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보건원 조사 결과 지난해 18세부터 30세 이하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198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난 것은 국내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고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의 마리화나 흡연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연방하원은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웬디스에서 음식을 먹은 22명이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햄버거에 들어간 상추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내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감염자 37명 가운데 22명이 웬디스 버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들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펜실베니아와 인디애나 등 4개 주에서 나왔는데 모두 상추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사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 사이 보고됐으며 이 중 1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3명은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웬디스 햄버거에 있던 상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학비 무상 지원 혜택자를 확대시켰습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캐시오콜 주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억 5천만 달러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종전 12학점 이상 등록한 풀타임 학생 외에도 6에서 11점 학점을 등록한 파트타임 학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7만 5천 명에 달하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파트타임 등록 학생들이 TAP 그랜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트타임 등록 학생 대부분은 부모 혹은 직장인인데 주 정부는 이번 수혜 자격 확대로 특히 일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의 총장들도 파트타임 등록 학생에 대한 TAP 그랜트 지원 확대는 학사 학위 취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동과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팬데믹 등을 이유로 대학 등록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서 23년 TAP 그랜트 수혜 대상 확대가 노인, 부모, 근로자 등의 등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TAP 연평균 그랜트는 3,300달러로 지난해 25만 명의 학생이 7억 달러 이상의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으며 그동안 600만 명 이상의 뉴요커가 TAP를 통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입학 및 TAP 정보는 각 입학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내일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기온이 10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랭커스터와 팜데일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109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 내일 저녁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는데 밤에도 기온이 70도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한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실내에 머물고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극우 사상가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6개월이 되는 내일을 전후해 러시아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의문의 차량 폭발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는 푸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 두긴의 딸입니다.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그녀의 사망 소식에 러시아인들은 침통해했습니다. многих мировых людей, философов, в общем, такого,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это был уникальный человек, в общем, и эта потеря невосполнима абсолютно. 푸틴 대통령도 두기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가 진짜 러시아인의 마음을 지닌 다리아의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조사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장치가 차량 안에서 터졌으며 이번 사건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인 나탈랴 보우크라고 밝혔습니다. FSB는 용의자와 그의 10대 딸이 지난달 23일 러시아에 도착해 두기나와 같은 건물에 살며 그녀의 생활 반경을 조사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관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크림반도에서의 잇단 폭발, 또 의문의 차량 폭발까지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4일 전쟁 발발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된 대규모 공개 행사와 집회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르키우의 경우 야간 통행 금지를 연장 운영하고 남부 미콜라이우는 주민들의 재택근무 명령을 예고하고 대규모 모임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족 중심형 리조트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자리한 페창가 리조트는 미국 최고의 리조트 후보에 올랐고 북가주에서는 새로운 리조트가 곧 문을 엽니다. 남가주 테메큘라에 자리한 페창가 리조트가 국내 최고의 카지노 리조트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을 주관하고 있는 USA 투데이는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과정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만큼 리조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한 지역에 자리한 리조트 중 2위를 차지했고 국내 최고의 카지노 호텔 부문에서는 전국 4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됩니다. 북가주에서도 리조트 개발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 초 세크라멘토 다운타운과 인접한 스카이리버 카지노 리조트가 문을 엽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레스토랑 입점과 개발에 공을 들인 것이 특징인데 모두 17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리버 카지노 리조트는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CB뱅크의 지주사 PCB뱅콕이 금융 전문 매체가 선정한 국내 최고은행에 선정됐습니다. 금융 전문지 뱅크 디렉터는 PCB뱅콕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려진 평가에서 국내 최고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디렉터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장기 주주이익 환원 등을 평가한 뒤 300개 은행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PCB뱅콕의 2분기 자산 규모는 2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늘었고 예금고는 1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한 PCB뱅콕은 앞으로 중부와 동부 지역 영업망 확충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